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4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민주당 공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공천이 선거판을 흔들 만한 대형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얼핏 기억나기에는 2016년 유승민 찍어내기 공천 거의 이 수준이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1월에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유승민 찍어내기 공천 과정에서 벌이는 막장 드라마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한석을 뒤지는 일당을 놓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고 저도 그런 데에 동의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확하게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어떤 그 사람은 국민의힘이 160석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지금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락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선동형 평론이라고 보고요. 그 후보가 정해져도 이 사람이 당선될 것인가 저 사람이 당선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대란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친문 사실은 그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친문 중에는 친이낙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친문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큰 범주에서 보면 친문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근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어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임종석이 뛰고 있는 그 서울 중성동갑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이 가면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자가 아니 그 전사라고 그러면 최근에 말했던 여전사 트리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셋 중 하나를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밖에 다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진행자가 다시 그 셋을 포함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략 공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글쎄요, 저는 대비되는 사람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에 대비되는 사람은 결국 정치나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5선씩이나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저는 대비되는 사람,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중성동갑에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의 모교인 한양대가 있습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도 한양대 출신입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추미애를 염두에 두고 그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어쨌든 한번 보시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다음 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공천 대란의 근본 원인이 지금 친문이 워낙 지난 정부에서 많았다 보니까 그 친문을 솎아내고 그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인물을 다 아웃시키거나 아니면 아웃시킬 만한 자리, 그건 이제 험지죠. 험지나 사지. 여기다가 몰아넣고 그 친문을 빼낸 자리에 친명 내지는 찐명, 요즘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낙하산 투입한다. 이게 이재명의 전략. 그 다음에 더 큰 그림이라면 총선 후에 이 당을 친명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그런 건데 이렇게 본다면 이 친문의 뭐 대부라고 할까요? 뭐 배후라고 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까지 오고 친문이 다 대량 학살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더군다나 2월 4일인가요? 자기를 찾아갔던 이재명 대표한테 이 당은 명문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친문이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공천 탈락의 위기를 맞았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면 결국 명문정당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장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마 친문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임종석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주문들을 쏟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경험에 따르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압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입장을 어떻게 낼 것이냐, 낸다면 언제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아마 입장 자제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결심을 해서 여기서 정면으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 나 이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겠죠. 그렇게 돼요. 왜?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정서, 이거는 역시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명문. 거기에 일부 DJ 세력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세력이 만약에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물론 철회한다고 민주당 찍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찍진 않죠. 그러나 철회하는 제스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그럴 경우에 이낙연 신당이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소통이 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 반면에 친문은 또 친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입장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 자식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가능성, 저는 뭐 대단히 높다. 취재는 현재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이 총선 46일 남겨놓은 날입니다. 뭐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놨는데 이 시점에 더군다나 지금 친문이 거의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어제 왜 정기적으로 책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데 그 책이 황당하게도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이걸 추천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러면서 선거 얘기를 했는데, 선거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경제를 보는 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경제정책이 판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 정치적인 논란과 이념적인 왜곡이 유권자들을 속이거나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에 휘둘려서 자신과 자식들에게 해로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임종주 씨라는 사람은 최저임금, 부동산, 뭐 대중국 무역 수지, 뭐 이런 등등에서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순간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원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투표에서 중립인가?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완전히 일반론, 공자 말씀 같은 일반론을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 정치와 연관된 책자가 아니고 경제에 관한 책자를 선택했다. 그거는 본인의 입장이 곤란하다,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내지는 좀 더 두고 보자, 지금 본인이 이른바 친문의 공천 위기에 대해서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입장을 낼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난 4일에 명문정당 언급한 지 20일 만의 상황이 명문정당에서 상당히 뒤로 후퇴 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명문정당을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임종석이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일단 경선으로, 그 지역은 경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제 임종석이 남았는데, 임종석과 이제 기타 친문들이 남았죠. 삼철이라는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명문정당에서 발을 뺐다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일단 발을 뺀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문제나 이런 것들 연관돼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글쎄 안규백 위원장 말에 따르면 공천 배제가 확실시 되니까 아마 명문정당에서 발을 뺄 가능성, 그러나 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봤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별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렇게 친문이 지금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경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경제가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은 맞죠.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내지는 명문정당에서 일단 발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상황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가운데, 물론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원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은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총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 배제된다면 아마 그런 입장이, 이것도 대단히 총선 승패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여기에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새로운 미래에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아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